안녕하십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신문 Y타임스 뉴스의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군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그리고 RC-1356 컴뱃센트 정찰기 한 대를 일본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RQ-4 글로벌 호크는 괌에서 전진 배치된 것이고요. RC-1356 컴뱃센트 정찰기는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겁니다. 이 외에도 B-1B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비행시키는 것 같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지난달 30일 미일 동맹 차원에서 요코다 기지에 도착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태풍 같은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글로벌 호크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미군은 이 글로벌 호크가 요코다 기지에 착륙하는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길이 35.4m, 전장 14.5m로 지상 20km 상공에서 100여 km까지 내다볼 수 있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이용해서 이 지상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요. 작전 비행 시간은 40여 시간 안팎입니다. 작전 반경은 3,000km입니다. 우리 군도 작년에 이 글로벌 호크를 처음 도입했는데 북한 눈치 보느라고 인수사실을 비공개한 적이 있었죠. 이와 함께 미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건데요. RC-1356 컴뱃센트 정찰기 한 대가 지난달 30일 미국 본토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RC-1356 컴뱃센트 정찰기는 지난달 29일 날 미국 본토 네브라스카주 오펫 기지에서 이륙한 다음에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를 잠시 거쳐서 재이륙해가지고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같은 달 30일 가데나 기지에 도착한 겁니다. 이 컴뱃센트 정찰기의 주 임무는 당연히 한반도 상공을 날면서 대북 감시 임무를 하는 겁니다. 이 컴뱃센트 정찰기는 날개 부분에 장착된 그런 전파 정보 수집용 고성능 센서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 이동식 발사 차량, 그러니까 TEL하고 지상 관제소의 미사일 발사 신호 정보를 시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전략 정보를 수집하는 전략 정찰기입니다. 한마디로 적 레이더의 전파를 잡아낸 다음에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는 정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B-1B 랜서 폭격기 2대도 일본 전투기 16대하고 함께 지난 27일 날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B-1B 랜서 폭격기 2대는 미국 본토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출격해가지고 괌에 있는 안데르센 공군기지로 배치됐고요. 이날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 16대 등과 함께 비행훈련을 벌인 뒤에 귀환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B-1B 랜서 전략 폭격기 2대 외에 추가로 2대가 더 미국 본토에서 괌으로 전진 배치됐는데요. 이 B-1B 랜서는 900kg 상당의 폭탄과 함께 공대지 그리고 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 쪼개기입니다. 이 뉴스 쪼개기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Y타임스 시각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미국이 최애의 정찰기,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정찰기를 일본에 전진 배치하고 또 미국 본토에 있던 전략 폭격기를 괌으로 역시 전진 배치하면서 한반도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북한 김정은이 SLBM 같은 것들을 도발할 경우에 6월 안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 미국은 아주 민감합니다. 지난달 24일 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시험 발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 제한적인 무력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군사 옵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서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도 지난달 20일 날 발표한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라는 브리핑에서 우리 경쟁국과 적대국들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를 위협하는 핵을 포함한 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략적 억지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2차례나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강경 대응 기조에 북한 김정은은 핵실험이나 ICBM 도발보다도 한 단계 급을 낮춘 SLBM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SLBM 도발 역시 미국은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지금 대북한 전진 배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격돌이 예상되는 동중국해 상황을 두고도 이보다 일본의 이런 전략 무기들을 전진 배치한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국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에게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선을 넘어서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들 경우에는 원점 타격을 포함한 군사 옵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과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imes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